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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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벌써 5시네요. 그러게요. 네, 시간 진짜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아니 네. 더 귀하시잖아요. 네. 아니요. 아닙니다. 아유. 네. 네, 오늘 그 광고 이커머스의 진짜 대가. 네. 더 대가시다. 예. 완전. 아닙니다. 네, 모시기 힘든 분 모셔서 아닙니다. 오늘 많은 질문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광고 로아스가 안 올라가지고 혹은 전환수가 너무 안 나오거나 유입수가 너무 적어서 고민돼가지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예상 질문을 조금 받아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봤고요. 너무 많은 질문을 받은 덕분에 네. 저희 소개 안 해요? 맞습니다. 저희 소개를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네 먼저 소개를 네, 저는 네. AMPN 글로벌에서 이제 광고 전략제안본부 2팀에 소속되어 있는 김도훈 대리입니다. 네, 저는 광고 전략제안본부 3팀 최소연 마케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참여를 하게 되셔서 좀 뜻깊으실 것 같으세요. 맞아요. 저도 라이브 방송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매우 떨리는데 네. 오늘 일단 1시간 동안 방송하면서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라이브 방송 참여하게 돼서 오늘 수윤 씨랑 같이 좋은 얘기들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들 서로 공유하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어떤 거죠? 주제는 네. 로아스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두둥. 네, 로아스 어떻게 높일지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또한 이제 로아스뿐만 아니라 뭐 깊게는 전환이나 유입수까지도 같이 다룰 예정이니 지금 광고 효율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안 나온다. 아니면 광고를 지금 처음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봐주시고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대답을 해드릴 테니 네,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우선 예상 질문 좀 받아왔잖아요. 네네, 맞아요. 보통 한 달에 질문 받으면 몇 개 정도 받으시나요? 일단 뭐 광고주 분들도 저한테 일단 광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광고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일단 뭐 효율이 안 나온 거나 아니면은 광고비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광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혹은 뭐 전 지금 맡고 있는 대행사에서 광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하시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몇 개라고 하면은 애매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계속적인 피드백을 하면서 네. 광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여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벌써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시원님, 강진수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0%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가능한가요? 일단 광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광고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광고 액션 플랜을 짜고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뭐 200% 혹은 실질적으로 이제 광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1000%그 이상도 나올 수 있게끔 세팅이 가능하다 보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윤 씨는 지금 하고 있는 광고주분들에서 네. 효율이 조금 저조한 광고주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분명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광고 뭐 잘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뭐 로스 20%. 네. 그런 거 많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죠. 이거 굉장히 광고가 잘못되어 있다. 네, 제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같이 나아가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벌써 엄청 많은 질문이 달려서 빨리 이거를 답변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잭빵님께서 안녕하세요. 쇼핑 검색 잘 팔리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쇼핑 검색. 쇼핑 검색 할 말 너무 많죠. 그렇죠. 네. 쇼핑 검색이 어떻게 보면 네. 네이버에서 지금 일단 이커머스 판매를 하고 있는 광고주분들께서는 사업 아이템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쇼핑 검색이 가장 중요한 거다 보니까 네. 쇼핑 검색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그 광고 시스템에 로아스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매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소윤 씨 같은 경우는 쇼핑 검색 어떤 식으로 광고하는 편이세요?
저는 아무래도 조금 이커머스 업종을 많이 맡고 있다 보니까 쇼핑 검색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네네. 그래서 우선은 보고서를 먼저 까보고, 네, 보고서에서 이 사람이 뭐 어떤 매체, 어떤 연령, 어떤 성별에서 그 전환수가 좀 나왔는지를 살펴본 후에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좀 하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광고비 예산안에서 따라서도 좀 다르긴 하겠지만, 쇼핑 검색 세팅을 하는 경우 그 소재명에서 어떤 키워드로 이제 그 소재명이 노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재명을 사용했을 때 어떤 검색어로 이 사람들이 전환을 나타내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선은 전환이 된 검색어를 추적을 한 뒤에 그 검색어를 조금 확장시켜서 소재명을 더 덧붙이는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그룹에 있어서 소재명을 하나만 딱 등록해놓고 나는 쇼핑 검색 세팅 다 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엄청 많으셨어요. 근데 그룹 10개까지 한 제품당 이제 10개까지 가능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가 세부 키워드를 노린다면 그 소재명을 다 다르게 해서 세부 키워드까지 노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네. 일단 뭐 쇼핑 검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광고주분들께서 좀 광고비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키워드에 노출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지금 저희가 주제가 쓴 것처럼 로아스 200% 이하인 광고주분들께서를 그 광고 계정을 저희가 오픈을 해보면 대부분 다 일단 상품명 그대로를 일단 등록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냥 기본 세팅만 딱 등록만 해놓고 대부분 세팅을 안 해주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키워드별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 뭐 건강기능식품이다 라고 했을 때 뭐 비타민 C가 있으면 어떤 뭐 수용성 비타민 C 아니면 다른 비타민 C 여러 가지 세부 키워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키워드들을 뭐 이제 분리적으로 어떤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인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뭐 종합 비타민 아니면 뭐 부모님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세부적인 키워드들도 각자 이제 그룹화를 나누어 가지고 그 소재에 맞게끔에만 노출되게끔 제외 키워드도 등록을 해가지고 각 키워드마다 어떤 클릭당 비용을 이루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체크해야지만 네. 저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입찰가적인 부분도 줄여가면서 이제 광고를 세팅할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렇죠. 너무 역시. 그리고 또 음. 이제 소재명에 있어서 세부 키워드를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무 키워드나 다 소재명이 작성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 이제 우리 제품군에 있어서 카테고리가 정말 중요하고 그 카테고리 내에서 노출이 될 수 있는 키워드와 노출이 안 되는 키워드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노출 현황에서 저희가 이 키워드가 정말 노출되는지 더 먼저 확인을 한 뒤에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쇼핑 검색에서 네이버 쇼핑에서 저희가 키워드를 이제 검색을 했는데 그쵸. 그 키워드에 맞게 노출이 되는지 혹은 광고 영역에 노출이 되는 키워드인지를 일단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 부분을 체크하기 전에 각 상품별 카테고리가 일단 맞는지도 일단 제일 중요하게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다혜님이 쇼핑 검색으로 소재를 세팅했지만 광고비만 소진되고 효율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세팅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재를 세팅했는데 광고비만 소진되고 효율이 나오지 않으면은 일단 저희가 순위를 어느 정도에 노출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광고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경쟁사들이랑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지를 좀 체크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쟁사에서 뭐 일단 광고비를 많이 쓸 수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맞게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뭐 어느 정도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면 뭐 가격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품의 효과 이런 것들도 좀 좋게 작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느 정도 쇼핑 검색에서만 노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메인 키워드 조금 말을 다시 하면은 메인 키워드에서 노출되는 것과 세부 키워드에서의 입찰에는 그 순위가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메인 키워드에서는 다른 경쟁사들에서 너무 우월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은 저희는 그 경쟁사 키워드의 CPC를 높여가지고 저희가 순위를 높이는 것보다는 높이게 됐을 경우 로아스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세부 키워드에서 저희는 거기서 이제 순위 부분을 좀 강하게 먹여가지고 거기를 좀 집중 공략하면은 조금 더 분리 운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싶긴 해요. 네,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우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카테고리별로 세부 키워드를 찾아내가지고 우선 키워드를 모집한 후 그 키워드로 소재명을 제작하여서 세팅을 하고 그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 입찰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렇죠. 그 세부 키워드 입찰가를 높여서 이게 좀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 세부 키워드를 이제 상위 노출했을 때 입찰가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사실 쇼핑 검색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네. 네, 정확한 입찰가를 알 수 없어서 저희가 항상 계속 살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뭐 지금 뭐 2,000원 정도를 해놨다면 한 4,000원 정도를 해가지고 지금 몇 순위에 노출되고 있는지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가인 저희가 네, 조금 더 잘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CPC를 또 무리하게 확 올려버리게 되면 품질 지수가 또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재명들을 등록했을 때 어떤 순위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입찰가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CPC 일단 메인 키워드 혹은 세부 키워드에 등록을 시키기 위해서 CPC를 올리는 것은 맞지만 그거를 일단 뭐 하루 이틀 요 정도 체크하는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서 무리하게 CPC를 올려놓게 되면은 품질 지수가 바로 한 칸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또한 체크하면서 일단 순위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민경님이 구글 키워드 광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뷰티 쪽 여드름 크림인데 150에서 멈춰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글 키워드 광고. 구글 키워드 광고. 맞습니다. 요새 이제 네이버 쪽에 이제 너무나 레드오션이다 보니까 그쵸. 구글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구글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는 장점이 아무래도 경쟁사 명을 쓸 수 있다든지 그리고 네이버보다는 검열이 좀 덜 심해서 더 다양한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구글 키워드 광고의 좀 장점인 것 같은데 네. 여드름 크림인 경우 기능성이어서 아마 요새 지금 기능성 화장품 업체에서 아마 로라스가 많이 나오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을 때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그 키워드 광고단을 어떻게 세팅을 해놨는지 자세하게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상태에서 로아스 150%에서 200%까지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꿀팁이 있으실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구글 키워드 광고를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네이버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예산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모든 이제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 저는 카카오 키워드, 카카오 다음 쪽이랑 그다음에 네. 구글 쪽에도 파워링크 일단 저희가 스폰서 광고라고 하죠. 네. 일단 검색 광고 영역 모든 영역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산은 등록이 되어져 있다고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카카오 쪽에도 구글 쪽에도 일단 등록을 시켜놓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등록을 시켜놓는 게 메인 키워드는 어느 매체든 간에 다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메인 키워드도 등록은 하되 일단 순위 부분은 좀 낮춰놓고 그 다음에 세부 키워드를 뭐 네이버랑 비슷한 식으로 해서 등록은 하되 다른 네이버보다 확실히 저렴하다 보니까 네. 그쪽 예산에서 어느 정도 소진되는지 체크를 해보고 기본적으로 메인 키워드에서 전환이 너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경쟁사 키워드 혹은 자사명 키워드에 조금 더 소비자들이 집중이 되는 거는 강연하다 보니까 그쪽은 일단 메인 상단에 무조건 노출되게끔 진행을 해놓고 마케팅적인 요소 부분을 이제 쇼핑 검색, 뭐 SNS, 그 다음에 뭐 GFA나 다른 배너 매체들을 좀 더 활용을 해가지고 일단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 구글 다른 매체들에도 검색했을 때 저희 제품이 상단에 노출될 수 있게끔 진행해서 세팅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궁금한 게 구글 키워드 광고를 정말 그 검색 광고 중에 스마트 쇼핑 광고도 같이 하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스마트 쇼핑 광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업체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 상태여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아마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오히려 조금 더 로아스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검색 광고 그 키워드 광고만 하시지 마시고 스마트 쇼핑 검색 광고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뷰티 쪽 여드름 크림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상품 같은 뭐 뷰티 쪽 같은 경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광고라고 하면 일단 대부분의 많은 일단 대기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렇죠. 일단 제품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키워드 광고가 주 메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스타트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키워드적인 부분에서는 한계 마케팅적인 요소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저도 일단 여드름 이런 것들 되게 관심이 많은데 네. 대부분의 일단 여기서 어느 부분의 포인트에서 좀 이렇게 후킹이 되냐면 컨텐츠적으로 저희가 뭐 영상이라던가 실질적으로 어떤 비포 앤 애프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영상이나 배너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노출시키는 게 조금 더 키워드 광고보다는 효율이 더 좋지 않을까. 아, 그쵸. 네, 후킹점을 빨리 찾아서 이제 뭐 메타 광고라든지 아니면 구글에서 디스커버리 광고를 조금 더 추천한다 이런 말씀 맞으시죠? 댓글 보면 왜 이렇게 웃기죠? 그리고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리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빨리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정다희님이 그리고 쇼핑 검색어로 클릭조차 되지 않아서 광고비 소진도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유입수를 늘릴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 부분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 클릭조차 주셨어요. 되고 있지 않아요? 클릭이 안 되고 있다? 예.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근데 클릭조차 안 되는 광고들을 보면 이 차이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페이지 11페이지 뒤에 막 광고가 있고 그런 경우가 좀 허다했는데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광고비를 올려서 품질 지수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좀 품질 지수 포기하고 어떤 키워드에서 전환이 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한번 일주일 동안은 광고비를 좀 올려서 태워보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품질수가 떨어지면은 그거 어떻게 복구할 건데? 그 천천히 복구 해야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요? 일단 절대적으로 일단 한 번에 딱 올리는 거는 네. 딱 하루 일단 하루. 등록하는 맞아요. 부분이 있어.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무리하게 CPC를 올리게 되면은 그거 때문에 품질수가 진짜 한 칸이 떨어지면 요거가 두 칸 되고 세 칸 되는데 올릴 수는 있겠지만 다시 올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네요. 네. 광고비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딱 올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고 뭐 500원으로 먼저 해보고 그다음 1,000원 해보고 일단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1순위가 어느 정도에 노출이 되는지 일단 파워링크에서 저희가 대충 일단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어느 이 키워드에서 어느 순위가 나오는지 대략적인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순위 탑 네. 상위 1순위, 2순위, 3순위. 근데 쇼핑 검색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게끔 쇼핑 검색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CPC에 맞게끔 한번 어느 정도 거기서 예를 들어서 CPC가 3,500원이었다 네. 라고 하면은 대충 한 그거의 하프 절반 가격으로 해서 쇼핑 검색 먼저 한번 등록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노출이 되는지 보고 일단 노출이 안 된다 하면은 좀 더 올려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등록이 되는 거를 저는 무조건 하루로 등록을 해놓고 거기서부터 일단 1페이지 1순위 노출이 안 됐다라고 하면 올려야겠지만 그쵸. 됐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 바로 절반 가격이나 아니면은 뭐 1,500원, 1,300원, 2,000원에서 이렇게 다운 시켜가지고 관리하는 게 조금 더 올바른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진짜 이게 정말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각자 마케터 분들께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출이 안 되고 있다면은 그런 네. 부분으로 입찰가를 조금 더 올려가지고 네. 광고비가 노출되는지 한번 보고 네.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당연하죠. 예. 네.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검색 광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로하스를 어떻게 계산시킬까요 했는데 지금 쇼핑 검색 광고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우리 제품을 산다면 그 검색어 자체가 우리 회사 혹은 브랜딩 제품의 소구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이 된 키워드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그 전환이 된 키워드를 확장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을 사용해서 어디서 전환이 나고 어떤 소구점이 우리 자사 그리고 제품에 맞는지를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수연님이 쇼핑 검색은 어떻게 키워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 지금 계속 저희가 쇼핑 검색단에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런 부분에 더해서 또 다른 꿀팁, 키워드 관리의 꿀팁이 있는지. 키워드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광고를 했는지에 대한 이력을 먼저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 일단 이거를 좀 말하기 전에 어느 정도 광고비 저희가 광고를 딱 수주했을 때
정말 광고비를 많이 쓰는 기업들도 많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뭐 일단 소상공인 분들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 분들께서는 광고비를 쓰는 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실 거다 보니까 그쵸. 최소한으로 리밋을 잡으실 거예요. 예산 네.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이런 분들을 이제 광고를 맡게 되면은 조금 어느 정도 광고 부분을 효율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루에 뭐 3만 원에서 혹은 1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뭐 한 달 동안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이나 뭐 2주일 정도는 진행했을 때 효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은 정해진 예산에서 그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조금 러프하게 광고비를 일단 순위 부분을 어느 정도 올려야지만 이거가 체크가 가능하다 보니까 키워드 뿐만 아니라 키워드만 하기에는 요즘에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만 광고를 진행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파워링크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자사명 키워드라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그동안 광고를 진행했을 때 효율이 잘 나왔던 키워드는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메인 키워드나 이런 것들은 다른 막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달에 막 1억 이상 이 정도의 광고비를 쓰는 경쟁업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예산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다면 이런 것들은 조금 필요한 저희가 핵심으로 밀고자 하는 고효율 키워드로만 일단 광고 세팅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파워링크 뿐만 아니라 뭐 쇼핑 검색 혹은 다른 이제 체험단이라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컨텐츠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광고를 집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로. 네. 소연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는 키워드 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쇼핑 검색에서의 키워드 관리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 도구단의 노출 현황을 볼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검색 광고 내에서 거기를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 우선은 세부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엄청 검색을 많이 해봅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메인 키워드만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맞아요. 세부 키워드를 등록 자체를 너무 조금만 해두시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소재를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계속 검색을 해가지고 세부 키워드를 많이 찾아내고 세부 키워드를 찾아내는 기준이라고 했을 때 저는 경쟁사 개수로 이제 경쟁력을 좀 나누는 편인데 경쟁사 업체가 30개 미만이면 하 30개에서 50개면 중 50개 이상이면 상 이렇게 좀 나눠서 아이템 자체를 아이템 자체를 물론 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카테고리는 같아야 돼요. 카테고리가 같은 데서 세부 키워드를 계속 찾아서 경쟁사가 없는 키워드 위주로 좀 소재 세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 저희가 쇼핑 검색 소재 같은 경우는 25자까지 입력이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세부 키워드를 입력하고 남는 빈칸에는 저희 업체나 그 혹은 이제 그 상품에 소구점을 좀 놓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점된 제품이다 했을 땐 병원 입점, 뭐 약국 입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그렇죠.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면 뭐 원뿔원 뭐 이런 식으로 그 뒤에 남는 칸을 조금 더 활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등록하는 경우들도 있고 일단 일반적으로 광고 그 소재명 자체를 일단은 이렇게 25글자로 해서 제한해서 셀렉 이렇게 나눠서 등록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만약에 조금 저희가 광고비가 좀 적다 해서 그룹 예산을 이렇게 쪼개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소재명 자체를 한 40글자에서 50글자까지도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쇼핑 검색에 바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뭐 키워드 조합하려고 했던 띄어쓰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모든 50글자, 뭐 40글자에서 50글자 이상의 그 키워드들을 한 번에 등록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예산이 조금 적은 인원들이나 아니면은 CPC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일단 마케터 분들께서 광고주께 일단 소재명 자체를 좀 길게 해가지고 모든 키워드에 노출되게끔 조합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등록을 하게 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정말 꿀팁인데, 네. 아유, 네, 저희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민정님께서 저희는 한 달에 광고비 2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200만 원 이런 소액으로도 광고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200만 원의 금액이 뭐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적을 수는 있겠지만 막상 진행했을 때 이것도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뭐 어떤 아이템을 활용하고 계신지 더 말씀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키워드 광고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일단 예산 자체를 자사명에만 좀 등록을 하게끔 진행을 하고 네. 뭐 메인 키워드다 아니면 저희가 정말 놓칠 수 없는 키워드다 혹은 그동안 전환 판매가 일어났던 키워드들은 노출을 시키되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일단 뷰티 쪽이다라고 했을 때는 컨텐츠 매체 부분을 좀 더 활용을 해가지고 광고 노출한다거나 아니면 쇼핑 검색 영역에도 저희가 조금 메인 키워드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인 키워드 말고 고효율적인 키워드 저희가 좀 더 세부적인 키워드에 노출되게끔 해가지고 예산 자체를 좀 분배하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저도 파워링크를 꼭 같이 활용을 하셔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자사명 검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쇼핑 검색단에서 아쉽게 쓰지 못했던 키워드들을 파워링크 단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예산 분배를 적절히 하셔서 같이 운영을 하셨을 때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 파워링크 그다음에 쇼핑 검색도 있지만 저희가 가장 뭐 네이버에 노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전환적인 부분 일단 판매를 가장 많이 해야 되고 저희가 경쟁력 있는 제품을 홍보한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검색 광고에서 쿠팡 쪽도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뭐 메인 제품들도 있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쿠팡 검색 광고도 전환이 네이버 쇼핑보다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쿠팡 쪽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 매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유입량을 많이 가져올 건지 아니면은 좀 더 판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GFA나 혹은 SNS 쪽으로 메타, 인스타그램 이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GFA가나 아니면은 메타 같은 경우는 CPC 클릭당 비용 자체가 좀 많다, 좀 비싸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고활용하기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모비온이나 뭐 GDN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좀 더 노출량을 극대화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네, 진짜 역시. 소윤 씨 같은 경우는 배너 매체에서 어느 매체를 좀 더 효율을 많이 좀 해서 진행하는 편이에요? 지금 배너 매체 같은 경우에는 GDN을 조금 GDN, 더 네, 그래서 GDN 좋죠. 네, 아무래도 네이버보다는 입찰가래 CPC가 낮다 보니까 맞아요. 네, 확실히 더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네. 구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게재 지면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 장점들도 많이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계속적인 노출을 클릭이 안 나면은 어떻게 보면 광고비는 안 나가는 거다 보니까 맞습니다. 계속적인 게재를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엄청 낮은 CPC를 원하면서 조금 다양한 지면에 노출되기를 원하신다 이랬을 경우에는 ADN도 같이 추천드리고 있긴 합니다. ADN. 네. ADN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 장점이 낮은 CPC로 해가지고 또 유입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게재 지면 자체가 다른 타사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좋은 구조의 게재 지면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쵸. 좀 더 후킹적인 부분 리타게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에는 유입량이나 노출량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에는 좋은 매체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했더니 CPC 진짜 한 10원대로 나와가지고 70원대도 나오고 50원대, 네. 70원대, 150원대 막 이렇게 서진이님께서 품질 지수가 한 칸이래요. 그래서 전환도 하나도 안 나고 노출도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품질 지수 관리를 할 수 있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품질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은 복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일단 오케이 소윤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광고주를 맡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일단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 편이에요? 품질 지수가 낮았을 경우에는 여러 요인들이 많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유입이 많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입이 됐을 때 과연 전환이 되는지도 품질 지수에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 실제로 클릭이 되는지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품질 지수 고민이 딱 들어오는 순간 저는 상세 페이지 먼저 좀 보거든요. 상세 페이지? 네. 왜냐하면 상세 페이지가 안 좋은 경우에는 클릭이 돼도 안 사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내가 지금 노출되고 있는 이 소재명 자체가 정말 우리 상품명과 어울리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랑 또 맞아야 되고 우리 상품과의 연결점이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아무 키워드나 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러면서 같이 보고 있는 편인데 어떤 부분 좀 많이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품질 지수가 일단 한 칸으로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CPC가 지금 현재 상품의
그 키워드에 적합한 CPC를 유지하고 그쵸. 있는지를 가장 네. 먼저 제일 먼저 체크를 해보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품질수가 한 칸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그 예를 들어서 그 상품에 1페이지에 노출되는데 클릭당 비용이 뭐 1,500원이다 네. 라고 하면은 품질수가 한 칸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막 3,000원, 4,000원으로 해야지만 그 1페이지에 도달하게끔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쵸. 무작정 그렇게 올려 있는 것보다 그 키워드에서 어떤 키워드에 노출되고 있는 제가 그쵸. 그 상세 보기를 누르면 제외 키워드가 있잖아요. 네네. 그 제외 키워드에 이 키워드 말고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떤 키워드에 불필요한 키워드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체크해보고 그쵸 그쵸. 그 키워드에 어떻게 보면 메인으로 하고 있는 키워드에만 노출되게끔 등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맨 처음에 한 칸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제외 키워드 먼저 체크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키워드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 네.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상품별로 저희가 뭐 쇼핑 검색에서도 성별이나 연령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체크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뭐 기타 저희가 말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네. 거 컨텐츠 매체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도 확인해가지고 클릭률이나 아니면은 불필요한 부특정 다수한테 노출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먼저 클릭률 개선을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클릭당 비용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1페이지에 노출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입을 받고 해야지만 전원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전원이 아예 안 나면은 이것 또한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일단 노출이 되고자 하는 매체에다가 클릭률을 먼저 개선을 하게끔 하고 네. 그 다음에 클릭당 비용을 한 칸 두 칸씩 이제 올라가고 그쵸. 하는 이제 분리 운영이 됐을 때 클릭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하면은 품질수도 올라갈 거다 보니까 네. 그거에 맞춰서 CPC도 계속적으로 변경을 한번 해보고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광고 운영을 맡게 됐을 경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다천 보고서 그거 먼저 들어가서 여기서 정말 전환이 나는 연령대, 성별 그리고 매체 확인 먼저 한 뒤에 맞아요. 시간대도 보고. 네, 그리고 특히 매체 같은 경우에는 뭐 클릭은 왔는데 전원 안 되는 매체 정말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네, 근데 그 관리가 아예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정말 많았거든요. 혹은 이제 로아스가 좀 높은 분들이 왔는데 너무 좁히는 거예요, 타깃을. 그럴 경우 이제 로아스는 높게 나오겠지만 그 아무래도 유입이 적다 보니까 클릭당 비용이 너무 높아지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본 뒤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갈동선님께서 안녕하세요. 쇼핑 검색 광고 진행 중인데 아무리 비용을 올려도 노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노출이 될 수 있을까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을 올려가지고 노출이 안 되면은 그거는 메인 키워드와 카테고리의 연동성이 그쵸.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자사몰로 진행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쇼핑 파트너 네이버 쇼핑 파트너 센터에 비용이 없어가지고 그쵸. 노출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해 봐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키워드도 카테고리도 등록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노출이 비용을 아무리 올려두라고 했을 때는 뭐 정말 뭐 3,4,000원 그 이상을 올렸을 때도 노출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쵸. 외부적인 요인이 가장 문제일 거다 보니까 일단 카테고리가 맞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상품별로 메인 키워드나 등록이 잘 되어 있는지 그 외적으로 자사몰일 경우 노출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쇼핑 파트너 센터에 금액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주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조바오님께서 키워드는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판매가 너무 안 된대요.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네. 일단 키워드 광고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제품에 대한 브랜드 홍보가 브랜드 마케팅 BM 자체가 지금 너무 안 되어져 있는 네. 상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리 상품이 저희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이 좋은 거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 제품에 대한 이미지라던가 저희가 소재 이미지 있잖아요. 네. 소재 이미지라던가 어느 정도 뭐 구매 건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소비자들은 구매 건수가 많고 이쁘고 그다음에 브랜드 명이 좀 유명해야지 구매를 하지. 그쵸.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아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린 그냥 키워드 광고만 진행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행이 아무리 팔고 싶어도 판매가 안 되고 그쵸. 클릭당 비용만 높여가지고 저희가 경쟁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배너 광고라던가 컨텐츠적인 부분 혹은 일단 저희가 뭐 말하는 바이럴 광고 혹은 뭐 카페에다가 뭐 카페 글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우리 제품을 홍보한다거나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야지 이제 키워드 광고에서 소비자들이 검색해서 구매를 하는 건데 그냥 무작정 키워드 광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렌탈이나
이쪽 이제 그쵸. DB를 받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은 조금 키워드 광고만 진행하는 게 좋겠지만 그쵸. 판매를 하고자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제품이 정말 싸거나 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판매를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다른 일단 홍보를 해야 되는 판매 사업 아이템 같은 경우는 그런 모든 것들이 곁들여져서 진행을 해야지만 키워드 광고에서 좀 더 효과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조금 소비자의 입장에서 나라면 어떻게 구매를 할지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먼저 리뷰도 보게 되고 뭐 블로그 같은 데도 찾아보게 되고 네. 네, 좀 다양한 면에서 찾아보고 그 검색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자사 제품에 있어서 정말 리뷰는 많이 쌓여 있고 뭐 블로그에도 좀 나오고 다양한 지면에 우리 상품이 정말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키워드 관리에 있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소재를 여러 개를 사용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휴 키워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맞아요. 자기 회사 자기 제품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휴 키워드 잘 이용해 주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사명 그룹은 따로 빼는 편이거든요. 무조건 해야죠. 네, 무조건 해서 그 다른 그룹에서 이 자사명의 소재 입찰가가 소진되지 않게끔 다 빼버리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재명의 메인 키워드가 무엇인지 빨리 파악해서 네, 제 키워드도 한번 같이 관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따소미님이 두 분 다 쇼핑 검색 마스터로 커뮤니티에서 네, 이거 되게 부끄럽네요. 그냥 이거 올리지 마요. 쓰지 마요. 안 돼요. 하지 마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그리고 우리 아까 질문 에. 받으려고 했던 거 그거 한번 해보죠. 네네네. 어떤 거일까요? 그쵸. 저희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또 주신 질문들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할까요? 이거? 이거요? 좋습니다. 네. 실제로 품질지수가 광고 운영에 많은 영향을 주나요? 엄청 많이 주죠. 소율 네. 씨가 먼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품질지수 때문에 저희가 입찰가가 뭐 40%까지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거든요. 품질지수 때문에 광고비를 아무리 올려도 상위 노출이 안 돼서 1페이지에 등록이 못 된다든지 그리고 품질지수가 낮다는 건 어쨌든 네이버 상에서 광고에 개선 여지가 너무 많다라는 걸 표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경우 정말 내가 의도한 대로 유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환이 되고 있는지 그 타깃은 맞는지 키워드는 맞는지 다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이버가 주는 경고를 무시할 경우 아무래도 광고 운영에 있어서 효율을 보기는 어렵다. 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광고비죠. 광고비가 그렇죠. 가장 큰 문제죠. 클릭당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광고 클릭당 비용 자체가 너무 높아지고 네. 순위 부분에 맞춰 똑같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0원에 3등에 노출시키고 있었는데 품질 지수가 한 칸 떨어질수록 저희는 광고비에 그 순위에 노출되게끔 하려면 뭐 1,200원, 1,300원 그다음에 뭐 한 칸, 뭐 세 칸, 두 칸, 한 칸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저희는 1,000원에 3순위에 노출시키고 있었는데 이 금액 자체가 뭐 1,800원, 2,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광고비도가 2배, 뭐 이렇게 3배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그쵸. 그만큼 로아스는 똑같은 저희가 뭐 500%가 나왔었던 건데 이렇게 50%가 떨어지게 되면 뭐 일단 뭐 50%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 그쵸. 품질 지수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7칸까지 올리게 되면은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저희가 더 낮은 그쵸. 금액으로 광고비를 진행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제대로 된 체크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성과가 보였을 경우 7칸까지도 쉽게 올릴 수 있다 보니까 네. 요거를 어떤 식으로 광고 관리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품질 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 질문을 주신 분들이 부디 지금도 궁금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연락 주셔서 저희 좀 까보고 가차만 보고서 좀 보고 왜 이렇게까지 사태가 일어났는지 그치. 한번 맞아요. 보고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밀하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품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릴 수 있는 뭐 어느 정도 당장 뭐 저희가 뭐 하루 만에 이렇게 올려드리겠다 이렇게는 할 수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일주일 동안 혹은 2주일 동안 뭐 길면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거에 맞게끔 유입도 노출과 유입을 받으면서 그거에 맞게끔 전환이 이루어져야지만 품질 지수가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네. 예산이 많으면 조금 더 저희가 빠른 이런 시일들을 당겨볼 수 있겠지만 그쵸. 예산이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업체들보다 적다면은 네. 그만큼 또 기간이 길어지는 거다 보니까 맞습니다. 맞춰서 뭐 저희가 광고주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면은 그거에 맞게끔 정확한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에 맞게끔 가이드를 전달드릴 수 있을 거다 보니까 맞습니다. 맞게 진행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갑자기 입찰가를 올릴 경우 품질 지수가 확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너무 입찰가를 안 높여놔서 품질 지수가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입찰가를 높였을 경우 품질 지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대부분이 이런 경우이시지 않을까, 라고 네, 조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광진수님이 광고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여기 아래 하단에 최소유 마케터 026049-4102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아래도 예. 026049-4617 김도훈 마케터로 연락 주시면 네, 또 같이 네, 네.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문경님이 배너 매체로 GFA 진행하고 싶은데 도움 마케터님 카카오톡으로 내일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연락 주시면 네. 뭐 저희가 또 설명 드릴 수 있는 것들 하고 네. 저 말고 또 이렇게 소윤 마케터님께서 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드릴 수 있다 보니까 연락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영탁님이 꿀팁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리소스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리커카님께서 저번 주 사이트를 통해서 광고 문의 신청을 했는데 보통 연락까지 며칠이나 걸리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연락 주시면 저희는 일단 바로 저희뿐만 아니고 네. 사내에 많은 마케터분들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최소윤 마케터님께서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실 거다 보니까 연락 한 번 더 주시면은 네. 바로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거다 보니까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전 바로 대답을 드리니까요. 칼입니다, 칼. 네, 저 같은 경우는 소통을 정말 잘해가지고 오케이, 너무 잘하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질문이 들어왔던 게 이거 아까 그 후배님께서 해주셨던 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요. 네. 네. 로아스가 20%입니다. 건기식의 경우 입찰가가 너무 비싸서 함부로 올리지도 못하겠고 경쟁사도 너무 많아서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지 너무 고민입니다. 라고 주셨어요. 건기식은 정말 어려워요. 네.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이게 일단 다른 탑 5 안에 들고 있는 경쟁사들이 너무 많고 그쵸. 그 광고주분들 그 업체들은 광고비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가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 뭐 오메가3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이어트 제품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노출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로아스를 먼저 체크하기보다는 저희 제품을 먼저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비타민 C라던가 아까 말했던 오메가3라던가 이런 건강기능식품들은 쇼핑 검색에서 클릭 단비용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5,000원이 넘어요. 5,000원, 6,000원, 7,000원 뭐 비싼 거 정말 10,000원도 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 키워드에서 노출을 시키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쵸. 그래서 광고비를 뭐 1,000만 원 쓰고 5,000만 원 쓰더라도 로아스 자체적으로 100%를 넘기기가 정말 어렵기도 해요. 그쵸. 일단 신생 브랜드라고 하면은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 탑5 업체들은 전부 다 연예인 모델들을 많이 쓰고 이런 마케팅을 빵빵하게 쓰고 있다 보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파워링크 쇼핑 검색에 먼저 진행을 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메타 광고를 가장 중요하게끔 컨텐츠적인 부분을 노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매체들 같은 경우도 뭐 일단 저희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틱톡이라던가 유튜브 쇼츠 이쪽으로 일단 컨텐츠를 후킹성 있게 뭐 일단 뭐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100kg인데 이걸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먹었더니 50kg가 돼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어느 정도 그걸 먹고 나서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소비자들한테 노출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50kg 사기를 실하는 거 그런 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조금 소비자들이 이걸 먹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변한다 혹은
뼈가 이렇게 뭐 아프던데 이걸 먹고 이씨 막 이렇게 세졌다라거나 아니면은 또 뭐 루테인처럼 눈이 좀 이렇게 맑아진 것이 저쪽에 있는 뭐 1km 멀리 있는 걸 보게 됐다거나 이런 좀 어느 정도의 과장들을 어느 정도 후킹을 넣어가지고 네. 진행을 이렇게 컨텐츠적인 부분을 소비자들한테 노출시켜서 네.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가 가장 중요하고 그거가 이제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판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검색 광고와 그 다음에 배너 광고 이런 것들을 곁들여 가지고 네.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렇게 브랜딩을 위해서라도 메타 광고를 하는 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너무 쇼핑 검색을 너무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 이 브랜드와 그 제품을 봐야 되겠지만 제품과 조금 우회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다면 카테고리 변경 신청을 좀 하셔서 진행하자. 너무 동떨어져 있는 카테고리를 선정할 경우에는 당연히 노출제는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카테고리라면 이렇게 비싼 입찰가 멀티비타민이라든지 비타민 이런 그 카테고리는 애초에 입찰가가 다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우회해서 비타민 음료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조금씩만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그 세부 키워드를 찾아서 등록을 합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도 처음 해보는 방법이어서. 아 정말요? 네, 좋은 방법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모든 제품을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품마다 연관이 되어 있는 키워드 상품들만. 네 조금 그렇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리코카님께서 최소연 마케터님께서도 GDN을 진행하시는 걸까요? 네, 당연히 지금 또 아주 구글의 대가입니다, 이분은. 아이고 그렇게까지는 네, 네. 대단해요. 좋아요. GDN도 일단 효율적인 부분도 되게 잘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소재 부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소재 잘 만들잖아요. 너무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일단 컨텐츠 매체들은 전반적으로 다 일단 로아스가 나오려면은 계속적으로 200%가 300% 잘 나오려면 똑같은 소재로 계속적으로 노출하는 것보단 계속 리뉴얼 계속 만들어가지고 소재를 새롭게 등록해서 노출 일단 전환이 나온지 반응이 어떤지를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적인 소재 제작, 디자인 팀이 따로 있으시다면 계속적으로 소재를 만들어야 되고 맞습니다. 소재가 안 나온다 바로 바꿔주고 소재가 나온다 하면 더 푸시해서 밀어주고서 더 판매가 잘 되게끔 진행하고. 네 맞습니다. GDN, GFA, 메타 전부 다 모든 광고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또 오셨는데요. 항님께서 유익한 설명 감사합니다. 식품업체인데 자3월 행사 홍보 전략이 궁금합니다. 행사가 있을 때 주로 SNS나 카카오 메시지를 보내는 편인데 너무 자주 보내기 겁나서요. 다른 매체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식품업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많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런 업체들에서 계속적으로 할인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노출하면서 이렇게 마케팅을 진행하잖아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마케팅을 SMS, 카카오 메시지 이런 거를 자주 하는 거가 나쁘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광고 저희가 알람 차단이라던가 이런 걸 하겠지만 그 제품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이제 식품 같은 경우는 재구매율이 가장 뛰어나게끔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사업 아이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제품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스폰서드 광고를 보면서도 할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메시지 광고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으로 저희가 메시지를 발송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딱 카카오톡 메일 보는 게 카카오톡이고 문자다 보니까 핸드폰이다 보니까 이렇게 노출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그거에 맞춰가지고 구매하실 분들은 살 수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말뿐만 아니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제가 알람 발송이라던가 그쵸. SMS 그다음에 자3월 SMS 이런 거 카카오 SMS 전부 다 활용을 해가지고 일단 이벤트를 하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주마다 혹은 어느 때마다 월마다 해가지고 발송하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전략 자체가 충성 고객 그리고 CRM 마케팅을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솔직히 SMS나 카카오 메시지는 충성 고객을 만들거나 CRM 마케팅을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좀 너무 광고, 좋은 매체죠. 광고 매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 매체가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아무래도 행사 홍보다 보니까 좀 저는 배너 광고를 이용하거나 메타 광고를 꼭 한번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행사 같은 경우에도 특히 메타 광고를 요새 좀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좀 자세하게 피드백을 드리고 싶은데, 네, 매체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메타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혹시 다른 매체 추천해 주시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식품 같은 경우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SNS도 많이 하지만 라이브 방송을 꼭 진행하는 것도 정말 추천을 하기는 해요. 뭐 네. 네이버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요즘에는 쿠팡도 그렇고 예, 구글도 그렇고 SNS에서도 공동구매 이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뭐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뭐 매양이 푸짐하다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런 소비자들의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미지적인 부분을 좀 보여주게 되면은 그쵸. 와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혹은 뭐 조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증명이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정말 딱 SNS에는 딱 어느 정도 컨텐츠가 어느 양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뭐 몇 초 이렇게 1분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노출시켜 가지고 우리 제품이 맛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끔 볼 수 있다 보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면 네.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맞습니다. 또 라이브 방송이 좋은 게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될 경우 나중에 쇼핑 검색 브랜드형을 사용하실 때 그 라이브 방송의 영상을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런 것들도 라이브 방송을 한번 진행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효과가 또 저희가 컨텐츠적인 부분도 활용할 그쵸.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기록이 남다 보니까 그렇죠. 맞춰가지고 좀 더 그거에 맞게 브랜드 뭐 마케팅을 또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꼭 식품 같은 경우들은 라이브 방송을 꼭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유예원님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세럼을 판매하는 브랜드입니다. 초기 브랜드 기간이라 월 예산 100만 원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광고가 적합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세럼 브랜드라고 하면은 또 화장품 뷰티 쪽이긴 한데 그쵸. 이쪽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진행을 맨 처음에 스타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일단 바이럴 쪽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먼저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이럴적인 바이럴이나 그다음에 메타 광고 이쪽으로 진행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제품에 대한 홍보를 먼저 진행을 하고 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색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에서 이 제품을 통해서 들어오더라도 일단 클릭당 비용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쵸. 제품도에 대해서 브랜드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 다른 대기업 경쟁 상품들과 해야 되다 보니까 그쪽을 먼저 하기보다는 자사명을 소비자들이 검색했을 때 그쵸. 저희 제품이 노출되는지부터 먼저 보여주고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후기나 이런 것들은 네이버 블로그라던가 네. 뭐 카페라던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즘 그 화해 어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쪽 어플에 후기가 어느 정도가 쌓여야지 어느 정도 소비자들이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먼저 홍보를 하려면 바이럴 먼저 잡고 그쵸. 그다음에 바이럴을 잡은 다음에 검색 광고라든가 배너 광고라든가 그쵸. 이쪽으로 점점 넓혀 나가서 예산을 판매적인 부분을 체크해서 이렇게 예산을 넓혀가면은 좀 더 성공을 할 수 있는데 하는데 순서가 옳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네.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말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벌써 네.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다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럼 다음에 한 번 더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일단 이렇게 해보고 네. 일단 소윤 씨도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면서 어떻게 뭐 더 좋은 반응이 있다고 하면은 네. 다시 한번 그때도 뭉쳐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신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김도훈 마케터, 최소연 마케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